더불어민주당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입당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 2명, 손금주 이용호 의원의 입당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속내가 뭘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김현철,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이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는데 이분 속도 궁금합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민주당이 복당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 담담히 수용하겠다, 모든 말을 삼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손금주 의원은 예상하지 못했다,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 이 모든 말을 삼키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맨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언제는 자기들이 오라고 해놓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지금 안 밝힙니다. 그리고 그래요. 김현철 소장 얘기는 좀 이따가 하고 여기까지만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결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주당 복당은 안 됐지만 복당 선언 시 했던 다짐과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저를 응원하고 환영해 주신 남원 임실 순창 지역 구민, 당원들이 입었을 상처입니다. 그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카드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진 정치 세력을 받아들여서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 호남 정치 세력의 일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는데 한나라당에서 독수리 오형제까지 받아들였던 정당인데 개혁을 위해서라면 그 문호를 좀 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근데 지금 아예 닫아버린 것은 뭐 이번 경우는 제가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아주 총선의 전략 노선인지는 한 번 더 가서 좀 저희 지도부하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밀어둔 걸로 볼 텐데 기준을 아예 굉장히 강하게 닫아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약간 우려한 것이죠. 차명주는 오겠다는데 안 받는 것도 좀 이례적이에요. 대단합니다, 민주당.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을 그 지역구의 2사람으로만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정치적 배경, 이때 국민의당 등 어떤 호남 지역 어떤 그 정치인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정하게 어떤 순수성을 고려한 아주 순수성을 주의를 따지는 그런 민주당의 특성인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재 보수와 진보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진보는 오늘 또 명작이 하나 나왔네요. 좀 어려워요. 진보는 커피 거르는 것처럼 드립커피. 아주 엑기스를 상당히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진보의 특징인 것 같고요. 커피하고 엑기스는 좀 안 어울리는. 아니 이제 쭉 그거를 이제 이 콩에서 쭉 커피의 액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엑기스예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는 좀 보면은 예컨대 예컨대 무슨 뭐 뿌리도 넣고 가지도 넣고 이파리도 넣고 막 섞어서 그냥 탕을 끓이잖아요. 이 보수는 그렇게 융합하는 그런 이게 특징인데 그게 이제 이번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는 상당히 순혈주의를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우리 보수는 다 모이자, 힘을 모이자. 우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김진태 의원은 보수가 아니네요. 아니, 조금 아직 융합을 전혀 할 생각이 없던데. 연수가 조금 짧아가지고 연수가 짧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재선은 오늘 연수가 짧다 그러면 재선밖에 안 한 분이 뭐 자기는 몇 선 했다고. 이 사람은 재선 중이고 나는 재선을 했잖아. 그리고 나는 그게 한 2년 정도 짧네. 그리고 이 사람은 한 번도 안 떨어졌지. 난 2번이나 떨어졌어. 여기서 떨어지는 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소중한 경험인지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당신은. 떨어진 것이 소중한 경험이라는 건 동일하죠. 그럼요. 그래서 융합이 보수다라는 건 도저히 뭐 저분이 보수는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많네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분들 다 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림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니 물을 넣어서 커피가 나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맛있는 커피가 나오는데. 누가 좋다라는 얘기가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순혈주의가 나오는 진보와 보수의 어떤 소위 말하면 조직화 방식의 특징을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정치학 그 왜 교수라는 거 커피한테 몰라요? 피해를 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야. 저기 엑기스와 잡탕 그걸 표현하려고 총량제를 좀 적용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그래 잡탕이요. 그래 당신들 엑기스 하셔. 그래서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계속. 자, 김종욱 교수 마이크 잡으신 김에 말씀하시죠.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너무 편향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예. 좀 보수가 융합을 못했으니까 지금 국민들한테 저렇게 지지를 많이 못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는 되지만 마무리를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소명이 부족하다,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 설득 못했다 이런 원칙을 들이대게 되면 다음에 다른 분들을 받을 때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개혁연대 차원에서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의 반발 가능성들을 고려했다는 점도 다 이해는 되지만 역으로 상황을 보면 김현철 씨가 좀 탈당을 하거나 두 의원을 불허용하게 되면 민주당의 폐쇄성이 좀 드러날 수 있다. 폐쇄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예. 또 예를 들면 또 잘못하면 친문 중심의 당 운영 아니냐 이런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는 되지만 잘 마무리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원칙적으로 잘 결정한 내용들이 이후에 본인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마무리 잘 하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주 의원 두 분이 호남 지역 출신이죠. 네, 호남이 아니라도 안 받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낼름 받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쓴 것도 그림은 있나. 예. 근데 지금 본인이 지금 현재 이 두 분을 안 받았던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걸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 하에서 있는 것인지 예. 정말 어떤 전체적인 어떤 정계 개편이라든지 정확까지 생각해서 어떤 내린 것인지 경우 대 경우로 무슨 개심죄인지 이걸 사실은 좀 저도 쉽게 납득하기는 쉽지 않고 예. 막연하게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사실은 호남의 여러 가지 어떤 지역에 계시는 어떤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지역 구민들의 말하자면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존중하면서 예. 여러 가지를 잘 갈무리할 수 있는 파일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은 연구돼야 될 때가 아닌가. 예. 김광덕 본부장께서는 맨 처음에 이 두 의원이 복당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의원이 복당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건 알고 있지만 예. 있었기 때문에 복당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당연히 민주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는 그런 그러니까요. 기자회견을 할 리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예, 때. 그리고 제가 예. 이용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뭐 또 언론계 선배이기도 하고 예.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굉장히 상식적인 분이기 예. 때문에 갑자기 뭐 무슨 입당을 뭐 쳐들어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감 없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할 리가 생각되지 없는데 않는데. 그래서 당연히 입당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저께 결정이 아주 의외였고 예. 어찌 보면 좀 파격적인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최재성 의원이 먼저 제기를 했죠. 최전성 의원이 이번에 입당 복당 신청을 철회하라. 예. 이거는 정당 정치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 그래서 저부터 이제 두 가지 시각을 한번 생각하게 돼요. 하나는 오늘 우상호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나당 출신 독수리 오영재까지도 받아줬었는데 뭐 이번에 못 받아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예. 그 당시 독수리 오영재 의원 중에 지금 두 분이 장관까지 지금 이번 됐어요. 지금 현재 누구라고까지는 굳이 뭐 소개 안 해도 시간 나. 독수리 오영재 하면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거기에 뭐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김영춘 예. 장관 두 분 다 장관 됐죠. 예. 그래서 그 정도로까지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일종의 현실론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원칙론 또는 이상론으로서 철새 정치라든가 당 이동 정당 옮겨다니는 건 안 맞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반대한다 이건데 이제 그거를 투자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거는 교과서적으로는 A 학점이다. 그런데 이게 전제가 되려면 총선 때까지 계속 이 원칙이 적용돼야 예. 되는데 이번엔 이렇게 하고 그동안 반성 오늘 근데 하는 걸 보니까 이 손 의원하고 이영우 의원이 별로 강하게 반발을 안 해요. 그래서 언행을 신중하게 하겠다는 거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예. 받아줄 것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왕 결정하려면 확실하게 원칙대로 계속 밀고 가든지 예. 처음부터 받아준다 이거를 분명히 하는 게 계속 A 학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이번 듭니다. 판단이 잘 된 것인지 아닌지는 또 계속 지켜볼 일이군요. 자, 김영철 소장 같은 경우에 현 정부 정책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민주당 생활을 접겠다라고 이제 보따리를 쌌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지금 김현철 뭐라고 소장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민주센터 상임이사. 예. 상임이사. 예, 예. 좀 많이 옮겨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많이 예. 옮겨 다니시는데 저는 저 말을 반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김상임 이사는 본인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이제 애들로 말했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예. 특히 이제 이분이 사퇴의 변으로, 그러니까 탈당의 변으로 한 말이 국가 존망의 문제인 북한과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들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 또 경제와 관련해서 정책 오류를 범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예. 여기는 현 정부와 이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하고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빨리 이제 발을 빼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게 아닐까 예. 했습니다. 최진중 변호사 짧게 부탁합니다. 협치는 난망, 순결은 강화했는데 예. 지금 김현철 그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협치가 난망하고 나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 좋지만 측근뿐만 아니고 야당과도 끊임없는 대화를 하라. 그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와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